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1.25% 상승, 제약은 플러스 2.8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예상을 했던 대로 어저께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은 양봉을 옆에다 붙이면서 옆으로 세우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94억의 매수, 기관들은 98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오늘 신청했던 3만 주를 다 매수를 했고요. 한편 제약은 이틀 조정 이후 반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고요. 불안정했던 시장은 반도체에 대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오주들도 안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된 것이죠. 수급으로 살펴볼 때는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다시 5만 주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단기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관들은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연속 5일째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한편 어저께 매도를 보였던 연기금은 오늘 다시 매수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 분위기는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11월 달에 ADC 쪽의 신약 항암제 쪽을 발표를 한 데 이어서요. 최근 들어서는 항암제 쪽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즉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발표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은요. 유럽에 임상 3상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12월 2일에는 미국의 임상을 신청을 한 것이죠. 오리지널인 다잘렉스의 작년 글로벌 시장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약 12조 6,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ADC 쪽에 항암제 신약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쪽의 바이오시밀러인 CTP44의 임상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다른 분야의 신약 개발을 위한 지분 투자 결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항암제 라인에 새롭게 포함이 되는 것이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CTP44가 되겠는데요. 면역 항암 치료제고요. 제형은 정맥 주사 제형, 피하 주사 제형 다 있는데 다잘렉스의 피하 주사 제형은요. 혼자서 자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진이 놔주는 피하 주사 제형이 되는 것이죠. 적응증은 다발 골수종 분야의 항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허 만료는 미국이 29년, 유럽은 3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큽니다. 작년에 약 우리 돈으로 12조 7천억 원이었잖아요. 글로벌 매출로서는 10위권에 들어가는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잘렉스가 하나 더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항암제 쪽의 라인업이 하나 더 추가가 됐잖아요. 항암제 쪽에서는 7개의 제품을 2030년까지 출시할 계획인데요. 트록시마, 허주마, 베그젤마 3개 제품은 이미 제품화가 됐고요. 그리고 2개 제품에 대한 임상이 시작이 됐죠. 이번에 다잘렉스였고요. 그 전에 키트로라도 이미 미국의 임상 3상은 승인이 됐습니다. 8월 달에. 그리고 유럽에도 8월 달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나머지 2개 바이오시밀러는 점차적으로 차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항암제 분야도 2개 제품이 임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요 키트루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매출 1위 제품이고요. 다잘렉스는 10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항암제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뿐만이 아니고요. ADC 쪽도 그리고 이중 항체 쪽도 항암제 쪽의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공개한 다잘렉스는요. 표적 항암제에 포함이 됩니다. 면역 항암제는 키트루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ADC 쪽의 항암제 신약이고요. 이중항체 항암제 역시 신약으로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트록시마, 허주마, 베그젤마에 이어서 다잘렉스, 키트루다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되는 것이고요. ADC 쪽에 CTP70, 71, 73은 신약이 되고 7위는 이중항체 쪽에 항암제로서의 신약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 홍콩 IRS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ADC 쪽에 CTP70과 71은 73은 내년에 먼저 임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중항체 쪽에서는 72가 내년에 임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죠. 항암제 쪽에서 라인업도 바이오시밀러 쪽과 신약 쪽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특히 ADC 쪽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서 셀트리온이 투자를 하고 있는 영국의 익수다가 글로벌 임상이 순항 중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어저께 보도된 기사인데요. 내년 하반기 2개 ADC 파이프라인을 일상을 종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IKX03과 IKS014 이 2개가
내년에 일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이기 때문에 임상이 1상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TP 70, 71, 73 요 부분들은 이제 내년에 임상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익수다 쪽은 이미 일상이 내년에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익수다의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IKX03과 IKS014 요 두 개가 현재 임상 1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25년 9월에 임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익수다 쪽에서 ADC 쪽은 추가적으로 3개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항암제 쪽에서 ADC 분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하나씩 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ADC 쪽에 CTP 70, 71, 7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DC 페이로드 개발을 하고 있고 2중, 3중 항체 쪽에선 CTP72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로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이쪽에서 기술력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온 다제 내성균 감염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바이오미사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위한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공동 연구 개발 계약에 이어서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이야기죠. 다제 내성균 감염증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인 BM111입니다. 새로운 신약 후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미라는 회사의 R&D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이번에 하는 쪽이 바로 BM111이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BM105 같은 경우는 IBD 쪽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신약 개발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쪽은 BM1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하고 협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잘 보시면요.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죠. 요 병으로.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약 25조 9,700억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다제 내성균 감염증 치료제인데요. 시장 규모가 상당하죠. 그래서 국내에 바이오미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다제 내성균 감염증은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감염균에 의한 2차 질환 위험과 장기 입원에 따른 의료 비용 문제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신약인 BM111의 개발을 통해서 의료 현장에서 미충족되고 있는 수요 해결에 앞장서고 즉 약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 BM111을 함께하는 국내 기업은 바로 바이오미죠. 미생물 생균 치료제 개발 기업이고요. 이 계약 내용은 향후 결과에 따라서 신약에 대한 권리나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기술력은 바이오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 QOTM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2030년에 25조 이상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말을 앞두고 신약 분야에 대한 스케줄 내용들을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 공개를 하면서요. 신약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후속 바이오시밀러도 계속적으로 개발 임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시장은 불안불안하면서 오늘 위기를 넘긴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 하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바이오주들은 이틀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오늘 다시 반등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는 음봉으로서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하지만 대외 변수들 즉 금리 인하 기조와 또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바이오주들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모멘텀으로 살아있는 구도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보더라도 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바이오주들의 1차 시세 이후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2차 시세가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시세에서 전혀 시세를 내지 못했던 셀트리온이 저가 메리트가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바이오주 시세에선 선도주,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양호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오늘 양봉으로서 옆에 세우는 모습이고요. 18만원대의 박스권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저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밀린다 하더라도 박스권 저점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11월 달에 밑에 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이었고요. 12월 들어서는 월요일날 시초가가 조금 높을 뿐이었지 시간이 지날수록 양봉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 그리고 배당에 대한 발표가 언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재료로 남아있는데요. 작년에 12월 13일 날 배당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12월 10일 전후에서 배당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자사주 소각 이야기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사주 소각 이야기를 먼저 발표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들을 봤을 때는요. 현재 주가 수준은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소강 국면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보자는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